지난 시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등장했던 기관 단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범 편집장님, 태상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사실 이 이후에 돌격소총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Assault Rifle.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돌격소총이라는 게 들고 뛰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다 보니까 기관단총과 약간 겹치지 않나? 이러면 입지가 흔들릴 만도 한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고 실제로 원래대로면은 돌격소총이 나오면 기관단총은 다 꿇어, 깔아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왜냐? 미국이 기관단총의 명맥을 본의 아니게 살려줬습니다. 왜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토가 결성된 다음에 나토의 표준 소총탄을 제정할 때 미국이 목리를 부려요. 우리는 M1을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탄도 M1 탄과 비슷한 규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7.62mm 나토탄이라는 강력한 놈이 표준 소총탄이 되면서 나토의 소총들도 FN5나 G3 같이 무겁고 길고 반동이 강한 자동 소총들을 채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총이 길고 무겁고 연발로 쓰면 막 들리고 이러니까 이거 기관단총 없이는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우지를 개발하고 80년대까지 이거를 쓴 것도 제식 소총이 FN5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서독,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나라도 우지를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꽤 많이 썼는데 그게 딱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기관단총도 아직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홍일범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단총의 수명을 연장시켜준 또 다른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말씀하셨던 테러, 현대적인 테러의 등장이에요. 처음에 업계에서는 테러가 일어날 줄 모르고 2차 세계대전 종전되고 베트남 전쟁 종전되면서 9mm를 사용하는 기관 단총의 시대는 갔다라고 점점 이 신제품 개발도 좀 안 하고 그리고 그런 라인업을 줄이고 있던 그런 때에 어떤 사건이 터지냐. 1972년 미넨 올림픽에서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단을 인질로 잡고 참사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림픽에서 그런 사건이 터지자마자 각국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져요. 왜냐? 저런 테러가 만약에 그런 시설에서 그런 행사에서 벌어지면 우리도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서 우후죽순적으로 대테러 부대들이 쫙 생기게 됐죠. 그러면 대테러 작전에 적합한 총이어야 되고 대테러 부대는 당시에 국가가 운영하는 대테러 부대 같은 경우에는 어디라도 빠르게 전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송수단이 헬기 아니면 뭐 빠른 운송수단인데 거기 긴 총 들고 가기도 힘든 거예요. 힘들죠. 그리고 당시에는 테러범들이 방탄복을 입고 테러하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입장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9mm 정도의 아주 정확한 명중률을 낼 수 있는 총기가 좋겠다라고 라는 판단이 쓴 거죠. 찾아봤더니 그런 총이 있어. HK사의 MP5였습니다. 그래서 MP5가 다시 9mm 기관단총의 세계를 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대테러전에 적합한 총이다 그래가지고 대테러 전문팀인 GSG9이 창설되면서 저걸 주무장으로 썼고 영국의 SAS나 프랑스의 GIGN 같은 유럽 특수부대들도 잇따라 저 총을 채택을 하는데 처음 성공을 한 게 그러니까 대테러 작전에 저걸 들고 성공을 그 독일 루프트한자 여객기가 납치가 돼가지고 소말리아까지 날아가요. 근데 GSG9 팀이 거기까지 날아가지고 인질을 구출해서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흔히 말하는 바이럴 타는 건 1980년에 있었어요. 당시 런던에 있는 이란 대사관이 그 이란 현지의 테러 조직에 의해서 점거가 됩니다. 그때 협상이 실패하니까 SAS가 돌입을 해가지고 인질들을 구출했는데 그 장면이 BBC에 의해서 생중계가 된 거예요. 영국 전국에. 그러면서 저 총의 모습도 딱 뜨이면서 세계 넘버원 킹왕짱 대테러 보다가 쓰는 기관단총이니까 저건 킹왕짱 대테러 석이겠구나. 그래가지고 거의 전 세계 대테러보다 일제히 사용. 이게 실제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도 뭐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이걸 개최하면서 대테러 전력을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국산 써라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 특히 저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SAS도 씁니다. 이래서 MP5가 도입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707과 경찰특공대가 어떻게 보면 저거 덕에 MP5를 씁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MP5가 처음에 도입이 돼서 경찰특공대와 707 쪽에 먼저 운영이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UDT-C에도 해군 특수부대 UDT-C에도 운영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화기가 실전에서 또 빛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덴만의 여명 작전에 MP5 그리고 MP5에 소음기가 달려 있는 MP5 SD 그리고 HK416 HK4의 3종 무기 세트가 투입이 됐고요. 심지어 MP5로 해적을 제압하는 그런 화기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력을 한 거죠. 우리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관단총은 K1이었어요. 아, 언제부터 K1이? 근데 사실 이게 좀 뭔가가 바뀌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정말 오래됐잖아요. 그럼 K1의 시작부터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K1. 사실 이게 K2보다 전력한 먼치에서 K1이죠. 네네. 이게 재밌는 게 보통은 긴 총을 만들면은 그거를 짧게 줄여가지고 짧은 총을 만드는데 K1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K2가 개발이 되고 있던 와중에 K1은 특전사라든가 이런 데서 짧은 총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하고는 별도로 개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그 K2를 만들면서 생긴 노하우 기술은 그대로 응용을 하지만 별도로 개발해서 나온 게 K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동 방식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참 형제인데 동생도 아니고 형 같지도 않고 뭔가 애매한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호환되는 그런 좀 복잡한 그런 케이스가 됐죠.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 군에도 이제 돌격소총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새롭게 투자를 하고 개발을 했던 부분이 이제 K13이잖아요. 그렇죠. 뭐 K13이라는 총은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HK416인데 우리나라에서 재해석한 네. 이라고 하면 제일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AR-15 계열 총기를 베이스로 설계를 하되 작동 방식을 가스 피스톤 방식으로 한 거고요. 뭐 기본 디자인이나 뭐 사이즈 조작법 이런 건 AR 계열 총기들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요즘 개발된 총답게 위에는 피카티니 레일을 딱 얹고 이 핸드가드는 M락 규격으로 하는 어떤 확장성을 보려는 인터페이스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표적인 한국군의 기관 단총인데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힌트로도 나왔던 총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기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상 K13은 태생적으로 좀 문제를 안고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왜 문제가 있는 거죠? 개발할 때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의견을 듣는 건 좋긴 한데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을 채택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총기를 좀 많이 참고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단 확실하게 신뢰성이 인정된 고증된, 그렇죠. 네. 예, 그 시스템을 우리가 차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실패 없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우리가 주변에 그럼 참고할 만한 국가가 어디 있나? 쉽게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은 AR 총기를 제식으로 채택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장착하고 있는 게 노리쇠 강제 전진기입니다. 이유는 뭐 총기를 심지어 이 총기를 설계하신 분도 사실은 이건 필요 없는데 그냥 붙인 거야. 이건 그냥 정말 보험 같은 거야. 운영자가 잘하면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 장착하는 것도 무게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데 미군이 그걸 안 뺐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과감하게 신형 소총에 그걸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좀 내부 구조도 약간 이 기존 AR하고 다르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달라 지급이 정식으로 생산이 돼서 부대에 지급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터진 거죠. 약실이 불안전 폐쇄됐는데 탄이 발사가 돼서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폭발 문제는 이제 설계를 좀 변경해서 제조사의 이야기로는 100% 잡았다. 그리고 그 부대에 지급됐던 총기들도 다 그 문제가 없이 개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총이 처음에 들어가면서 그런
폭발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총이 또 소음기랑 같이 사용이 되는 총이에요. 처음에는 소음기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소음기가 들어가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소음기를 꼈더니 끼고서 시험 사격을 해봤더니 한 3탄창 정도 쏘니까 너무 이 열이 많이 발생을 해서 왼손으로 총을 파지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소음기를 낀 채로 사격을 하면 기능 고장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 측에 이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군에서 하는 테스트가 사실은 이 비슷한 테스트를 미군에서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의 통합특수전사령부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테스트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처음에 테스트했을 때 약간 그런 걸 안 따르고, 이게 저도 뭐 정확하게 취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가혹하다 혹은 시험 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테스트의 기준점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뭐 온도는 어떻고 상황은 어떻고 몇 발을 쏘고 어떻게 이 고정을 시키고 이런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여러 번 실험을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값이 나오더라. 편차는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는 상태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르다면 결과값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문제점을 좀 말씀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기관 단총이 이스라엘제 X95라는 기관 단총도 언론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어떤 문제인가요? 예? 아니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요. 문제 있다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총을 들고 나오시면 문제가 막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해결. 이제 문제 없으시죠? 이게 뭐죠? 예, 이게 X95의 하나 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TAR-21이라는 소총입니다. 아니 X95의 전 모델이라 해서 저는 X94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예 모델명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총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길이도 짧게 하고, 그리고 뭐 탄창 멈치나 아니면 노리새 전진기의 위치도 그리고 형태도 약간 다르게 한 총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피 배출구의 위치, 문제인 탄피 배출구의 위치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장전 손잡이의 위치는 지금은 위쪽이지만 X95, 지금 문제의 X95는 좀 이쪽으로, 그러니까 몸통 쪽으로 다가와 있어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총인데, 먼저 일반적이지 않은 총기 형태잖아요. 이런 총을 우리가 불법식 소총이라고 합니다. 불법이라는 건 뭐냐면 총기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개머리판 있는 부분에 중요한 작동부, 노리새나 아니면 발사에 필요한 작동부를 개머리판 안으로 넣은 거예요. 총열이 이 앞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반 소총의 총열 길이는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유효 사거리는 일반 소총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X95는 벌써 군에서 채택이 돼서 900정 가량이 우리 군의 특수부대들에게 지급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소총이 처음에 시험 평가를 할 때 특전사의 시험 평가 요원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현지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하면서 사용 불가, 우리 부대에서는 이 총을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사용 불가 의견을 냈는데, 객관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왜 그들이 그 특전사 요원이 사용 불가라는 의견을 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특수부대는 청해부대 그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도 선내를 수색할 때 체류가스를 푼 상태로 수색을 했어요. 그럼 방독면을 쓰겠죠. 방독면을 쓴 채로 총기를 운영해야 돼요. 불법식 소총은 지금 열려 있는 데가 바로 탄피가 나오는 탄피 배출구예요. 네. 그리고 특수부대는 몸을 최소 노출을 시키면서 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나는 아니지만 좌우수 변환 사격을 합니다. 즉 제가 우수라면 우수로 그냥 사격을 하다가 만약에 이쪽에 바리게이트가 있다 그러면 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꿉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탄피가 얼굴로 나와요. 네, 방독면을 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탄피가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네. 게다가 방독면이면 정화통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간조차 안 될 것 같아요. 공간도 안 되고 네. 현지에서 기능 고장이 났어요. 나서 그 요원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럼 각도를 바꿔라. 에? 에? 네. 아니 특수작전하는 요원이 그 각도를 왜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X-95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총 하나만 쓰지 않잖아요. 그들은 전시 평시 임무가 있고 그리고 K 시리즈는 손에 익은 무기고 그리고 AR 계통의 무기도 사용합니다. 그 총들은 다 거의 전량 탄창 교환을 이런 식으로 해요. 앞쪽에서 하죠. 이 총 하나 때문에 훈련 방식을 바꿔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럼 탄창을 교환하려면 이렇게 아래로 해야 되는 겁니다. 비효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이 총이 국내에 900정이 들어왔고 특전사는 물론이고 군사경찰 SDT 그리고 해군에까지 다 뿌려졌어요. 900정이면은 총 예산이 57억 정도예요. 저희 세금 57억이 지금 잘 쓰여도 아까운 돈 진짜 혈세잖아요. 그러면 아주 잘 쓰이고 군인분들이 만족하는 장비가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이런 이슈가 되는 거가 어떻게 들어와서 문제가 또 생겨서 국감에 이번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문제가 터졌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 57억이면 특수부대 각 부대원들이 피카티니 레일에 달고 싶은 본인만의 장비들 원하는 거 적어내라 그거 지원해줄게라고 했으면 훨씬 더 행복해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 K 방산이 주목을 받는 만큼 이 대한민국의 총기류도 그에 맞춰서 좀 발전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점들이 좀 개선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요새 총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냐 하면 워낙에 큰 무기, 화려한 무기, 최신 무기, 뭐 첨단 무기에 익숙해지시다 보니까 총 저거 뭐 그냥 대강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뭐 드론 아니면 미사일로 다 없앨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전쟁 나면 여러분들 손에 드론 말고 이게 들려있을 총이 들려있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어떤 총을 운영을 하는 국가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군사력이 좌지우지된다고 생각을 해요. K9 자주포 같은 걸 만드는 나라가 좋은 총을 못 쓴다. 이건 조금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에서는 그렇게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시고 업체는 제가 가끔 가다가 업체를 만나는데 자신감은 좋아요. 근데 자신감이 자만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정도면 됐어.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부족해라는 생각을 해야지 점점 올라가는 거지. 우리 정도면 잘해. 우리 정도 괜찮겠죠. 왜냐? 그동안 계속 같은 손님만 만났잖아요. 뭐 군대에서 계속 주문해 주니까 그냥 그 일정 수준만 유지하면 됐었죠. 아니요. 대한민국 차가 전 세계 수출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차가 됐듯이 총기도 전 세계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전쟁을 연구하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